예, 그 저는 뭐 조금씩 뭐 가용 뭐 월급의 일정 부분들 중에서 조금씩 사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마크로 그러니까 어떤 거시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에도 이게 막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자기 갖고 있는 금융사자 자산의 5% 미만 정도는 배분을 하는 거가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폴 튜더 존스가 투자한 거 신호탄을 알리고 S뮤추얼이라는 보험사 거기서 투자를 했다는 거가 사실 더 신기했어요. 기관들은 돈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많이 버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미국에선 거의 이거졌구나. 뭐 틀릴 수도 있는데요. 4년마다 사이클이 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감기라는 걸 미리 설정을 해서 희소성이 2배씩 올라가요. 4년마다. 2015년부터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랑 이제 서비스들 만드는 거에 진짜 외길 파온 그런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라는 회사의 대표 이준행이라고 합니다. 상품화폐 비슷한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뭐 현대적인 개념에 이게 화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 프레임으로는 딱 들어맞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들이 합의를 통해서 자가 발행하는 오픈소스 돈 프로토콜 그 자체죠, 사실은. 네. 대표님은 언제 어떤 이유로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가요. 처음으로 이제 창업에 좀 2014년도 여름에 좀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스타트업 같은 거 관심 있다는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좀 배웠어요. IT 스타트업 한다는 사람들도 좀 한번 만나보고 얘기를 듣고 이제 보고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리스크를 엄청 감수해야 되는구나. 큰 시장들은 사실 뭐 대기업이 잘하기가 너무 쉽고 성장의 한계가 있는 좀 작은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사업이지 우연한 계기로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됐고 비트코인을 만나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이게 2014년도 10월, 11월 뭐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창 한 100만 원 넘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막 50만 원 밑으로 이제 다이빙을 하고 있었던 그때인데 어떤 사회적 어떤 변혁의 그 가운데에 있는 그런 기술이자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증권은 발행일을 특정할 수가 있는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발행일을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특정 다수가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발행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산군인 거죠.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시스템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건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트렌드도 맞아떨어지고 또 디지털화되는 어떤 트렌드랑도 맞아떨어지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어떤 합의를 통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 어떤 되게 민감한 신뢰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그 기술 자체도 되게 재밌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게 뭐 못 나오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예, 그 저는 뭐 조금씩 뭐 가용 뭐 월급의 일정 부분들 중에서 조금씩 사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려움은 있는 것 같고요. 마크로 그러니까 어떤 거시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에도 이게 막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자기 갖고 있는 금융사자 자산의 5% 미만 정도는 여기다가 그냥 좀 배분을 하는 거가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성장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완성도를 갖고 있는 그 어떤 금융 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일 놀라운 뉴스는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서 그 기관 투자 중에서 폴 튜더 존스가 그 투자한 거 신호탄을 알리고 매스뮤추얼이라는 보험사 거기서 투자를 했다는 거가 사실 더 신기했어요. 왜냐면 기관들은 돈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 많이 버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미국에선 거의 이루어졌구나. 근데 사실은 이거를 업계에 눈 밝은 사람들은 원래 알았어요. 2018년도에 그 예일대학교 기금이 투자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헤지펀드건 사모펀드건 그런 것도 막 80년대에 제일 먼저 넣은 게 그 예일대학교 그 대학 기금이거든요. 보통 이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변이 넓어지고 커져요. 업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2017년부터 참여를 했었어요. 사실 다 공부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3, 4년 전부터. 네. 2021년의 사이클은 자산화가 트렌드가 키워드라고 딱 보고요. 기본적인 인프라도 있고 기본적인 제도도 만들어지고 소위 기관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은 보다 좀 안정적이게 돼요. 중국 증시 같은 거 보면 개인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 변동성이 막 어마어마하죠. 반면에 이제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 미국 증시 이런 데들은 훨씬 안정적이죠. 기관들은 의사결정할 때 신중하게 잃지 않고 소명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투기 성향이 강한 형태의 장에서 조금 그 정돈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예. 다음에는 좀 전문화, 대중화 이게 좀 될 수 다음 사이클은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틀릴 수도 있는데요. 4년마다 사이클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반감기라는 걸 미리 설정을 해놔서 희소성이 2배씩 올라가요. 4년마다 멀쩡히 돌아가다가 반감기가 딱 생기면은 반응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가격이 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설계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사이클은 또 아마 4년 후에 또 한 번 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 아마 투자 받고 한 업체들, 지금 요번에 살아남은 업체들이 이제 보다 이제 전문적인 그 서비스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부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그런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그 확장성 이슈 같은 것들도 좀 해결되고 UX도 좀 좋아지고 해서 은행 없어도 아프리카나 뭐 이런 뭐 남미나 금융 시스템에 그 편입이 안 된 인구들도 원래 갖고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서 이게 또 대중화되고 이러는 좀 거를 3년 후 정도엔 3, 4년 후에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이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라는 것들도 이제 글로벌 협력사들 통해서 이제 같이 논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게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언론이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협회 통해서 뭐 그 정부와도 얘기를 하고 뭐 또 뭐 입법부와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룰을 만들어야죠. 좋은 룰이란 거는 사실은 교과서에 나온 얘기기는 해요. 그 시장 실패를 최소화시키고 규제라는 게 없으면은 시장이 실패가 할 수 있잖아요. 막 소비자들이 엄청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최소화시키면서 또 동시에 산업으로서의 어떤 산업 경쟁력도 가져가서 뭐 일자리도 많이 나올 수 있게 하고 뭐 장기적으로 세금도 많이 낼 수 있게끔 그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절충점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안 상태에서 하는 거 이게 거래소 운영을 하는 동안은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